안녕하세요. 주영한국문화원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님과 함께 악가무의 미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 런던이네요. 네, 여기 런던이네요. 런던에서 김중현 원장님을 만나서 더욱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김중현 원장님의 소개와 국립민속국악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려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김중현입니다.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에 있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 예술기관인데요. 한국의 그 전통예술, 음악을 총괄하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공연과 또 연구, 교육 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 악가무의 아름다움을 우리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음성서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신라 왕조 시대인데요. 65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1300~400년이 됐네요. 예. 300~40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왕조 시대 음악을 중심으로 이걸 연구하다가 민간 중심의 음악들로 확장이 됐어요. 민간 음악들이 더 많잖아요. 네. 기층을 이루는 대중들의 음악인 민간 음악을 중심으로 그거를 연구하고 또 교육, 체험할 수 있게 또 공연할 수 있게 공연을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음악 인류학을 전공을 해서 또 전통 예술의 특히 아시아 컬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공연과 교육 그리고 체험 또 연구 등을 총괄하는 우리 국립기관의 기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악가무에 대한 한국 악가무의 미학에 대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원장님께서 악, 가, 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각각 악가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악가무 하면은 이제 한자어긴 한데 악은 기악 음악을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이 네. 합주하는 독주 악기도 있고 합주하는 악기. 우리 뒷면에도 악기가 있죠. 네, 악기가. 아쟁이라는 예. 악기인데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이 있고 네. 그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노래네요. 싱잉. 예. 노래가 있고 그리고 무는 춤이에요. 네. 그래서 악가무가 따로 해서 연주가 되기도 하고 함께 해서 연주가 되는 공연 형태를 악가무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악을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악기. 기악음악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기악음악이라고 하면은 여러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여러 또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악기는 좀 이렇게 손으로 뜯고 네. 술대라는 거를 치고 네. 또 활대로 긋는 현악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불고 또 옆으로 이렇게 플루처럼 하는 악기들,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기악 음악에 있어서 합주 음악도 있고 독주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로는 가야금, 현악기죠. 현악기가 있고 또 대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금이라는 악기는 부는 플룻과 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게 한국 악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야금, 거문고, 아쟁이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도 지금 악기들이 좀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악기마다 현악기 좀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쪽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쪽 편에 있는 악기가 바로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네, 가야금 악기는 12줄로 12줄. 되어 있고 그 12줄에
뭐가 이렇게 얹혀져 있죠. 줄이 얹혀져 있는 것을 안족이라고 그래요. 안족. 안족은 네. 기러기의 발, 네. 기러기의 발 위에 선이 얹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선이 얹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음을 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음을 맞추는 겁니다. 음을 맞추는데 그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겠죠. 네. 음정이 달라지는데 한국의 음악은 오음계가 많아요. 오음계. 예, 네. 오음계. 서양의 음악은 주로 칠음계를 씁니다. 칠음계. 그래서 5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우리 뒤쪽에 쪽에 있는 아쟁. 아쟁입니다. 아쟁. 네. 아쟁은 활대로 활대가. 하는데 네. 예전에는 개나리 나무 있잖아요. 네. 나무를 깎아서 활대로 네. 활용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네. 첼로의 말총 네. 활대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 활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첼로와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죠. 네. 그리고 검은고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검은고는 6줄의 6줄. 악기인데 네. 술대라고 해서 우리 대나무로 된 네. 대나무로 된 한 25cm 정도 되는 네. 이렇게 젓가락, 한국의 젓가락 알죠? 네. 젓가락 같은 크기의 대나무 도구로 현을 쳐서 내는 악기가 네. 검은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현악기를 볼 때 가야금, 검은고 그리고 아쟁을 이제 조금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는 악기로 아까 말씀하신 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네. 피리. 이게 피리라는 거는 네. 리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보에라든지 네. 뭐 이런 리드가 있는 악기와 흡사하고요. 그리고 대금은 대금, 중금, 소금이 있어요. 대중소. 네. 대는 큰 거, 네. 중간 거, 작은 거. 그래가지고 대금은 플루처럼 길게 부는, 횡으로 부는, 옆으로 부는 악기인데 긴 대금은 플룻과 비슷하고 소금은 피콜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악기들을 보면은 유사적인 것들이 많고 우리 서양 음악의 고대 모습도 전통 모습도 또 밑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을 보면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밑에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이 있고 또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해금은 2줄로 돼서 현을 그어내는 악기인데 그 악기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얼푸라는 악기가 있고 또 베트남에 가면 호치르라는 악기가 있고 또 몽골이라든지 또 이런 그 동남아시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의 역사들을 보면은 서로 동서가 교류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양금이 피아노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현이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사실은 이 건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채로 때리면 또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이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들어왔다 해서 구라 철로 된 금이다. 그 이게 금이죠. 가야금의 금. 해금의 금자를 써서 구라철사금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이름을 해서 한국 국악기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악기 굉장히 악기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렇다는데 근데 타악기가 한국이 또 타악기가 한국의 타악기를 소개하자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또 공연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물놀이입니다. 아주 신명나는 거죠. 신명나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4가지 악기가 꽹가리 북 장구 징 꽹가리 북 장구 징 이 4가지가 꽹가리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은 번개 소리 번개 같은 쇠 악기예요. 그리고 꽹가리 북이죠. 북은 둥두둥 두둥둥 천둥? 구름이 구름 소리 구름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징은 징해서 바람을 형성. 그다음 남은 건 장고죠. 따닥따닥따닥따닥 하죠.
우리 영국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네. 저 놀란 게 우산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네. 물어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안 어, 쓴다고 하는데 네. 그 빗소리를 장구에서 나타내요. 아, 그래서 비와 구름과 바람과 번개, 번개. 예, 야, 천둥, 예. 천둥 소리가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사물놀이가 원래는 서서 네. 농악입니다. 네. 농악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음. 음악을 농악이라고 하는데 농경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가 또 이제 이 타악기들로 해서 진격을 할 때는 북을 치고요. 네. 그리고 또 후퇴를 할 때는 꽹가리 같은 걸로 괭 칩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신호 음악으로 쓰였고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의 힘을 돋는 음악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뭐 비라든지 네. 바람이라든지 바람, 그렇네요. 예, 그러한 어떤 자연의 네. 요소들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운도 찾고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악기는 이렇게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삶의 한 부분? 네. 네, 그리고 삶에서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이 그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또 철학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환경과 사람, 예.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무슨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형태가 악기에서도 보여지고 네. 음악에서도 보여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서로 간의 교류, 그리고 장르 간의 교류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원장님이 연구를 하셨듯이 다양한 나라에서도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무용이 있을 텐데 한국의 악가무의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의 악가무의 특징은 우리 이제 민속, 기층음악, 민간음악에 있어서는 신명이라고 생각해요. 신명. 아주 정말로 극한 어떤 즐거움. 어.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감정을 즐거운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또 무용, 춤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그거와 반대되는 거는 궁중, 뭐 영국에서도 궁중에서 연주하는 의식음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반대되고 지극히 현대적인 것과 통하는 그런 음악이 민간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음악은 굉장히 신명이 나는 것, 네. 음악이라고 하시니까 요즘 꼭 우리 요즘 음악을 듣는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꼭 굉장히 신명이 날 때도 있지만 되게 슬플 때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악가무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악가무의 역할에서 이제 여러 생활 속에서 음악과 예술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때라든지 등등 여러의 본인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예전에는 이제 문자나 텍스트 이걸 못 읽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 의식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리고 같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가 단순하게 뭐 노래 여기서가 아니라 사실 글을 그 전에 이제 글로 해서 다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노래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네. 이제 그랬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래 중에서 우리 유네스코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어요. 판소리. 예. 네. 판소리가 5대 판소리인데 판소리가 춘향가, 춘향가. 흥보가,
흥보가, 심청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수궁가, 적벽가. 예, 그래서 5개의 판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5개의 판소리 중 춘향가와 흥보가가 탄생한 지역이 한국에서 좀 남쪽 지역인 남원이라는 곳이 남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남쪽의 남원의 음악들이 감정을 더 격하게 그 본인의 어떤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을 음악 속에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지역의 예술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이 민간 음악의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국립기관인 국립민속국악관이 있고, 그러한 음악들이 그 지역에서 민간들을 어떻게 그 계몽을 했냐면은 판소리의 내용 중에서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효,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판소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판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의식이 개혁이 되고 민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본인들이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하나의 예술로도 발전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오페라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이야기가 극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달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네. 또 그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OTT로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창극이라고 하는데 오페라나 뮤지컬의 하나의 중간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바비칸 센터에서 네. 리어, 셰익스피어 네. 작품인 리어를 창극으로 공연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 창극 공연을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이 창극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대 판소리를 중심으로 드라마 형태로 드라마 해서 형태로. 예,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속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또 연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하는 종합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각자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신명, 그리고 그 신명을 이야기로 들어서 한국의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악가무의 미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신명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판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네. 이야기들, 그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모아진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악하, 무에서 이제 무용이 있을 텐데 그 지금 케이팝 댄스가 굉장히 유행을 예, 하고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케이팝 네. 댄스 어떤 몸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통에서 무용은 지금처럼 굉장히 빨랐는지 아니면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한국의 무용에 있어서 이 빠르기, 지금 요즘 춤들은 네. 정말 빠르잖아요. 네. 빠른 속에서도의 느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림과 빠름은 어떻게 보면 통합니다. 아. 그래서 이 느림과 빠름에 통한다는 거는 그 속에 느린 장단이 있으면 네. 빠른 어떤 멜로디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빠른 장단 속에서는 느린 어떤 멜로디가 네. 또 서로가 어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빠름 속에서 느린 것들을 그러니까 빠름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느린 것이 이렇게 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통하고 전통 무용의 미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선에 있습니다. 선. 예, 그 선에 있어서 그 선이 둥글둥글한 선이에요. 야. 우리 어떤 동양적인 미감에 있어서 어떤 곡선,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중시했는데요. 그 곡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용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속에 움직임 속에서 정지된 거, 또 정지된 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용수의 발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손에서 이렇게 큰 수건을 늘어서 뿌리는
그러한 어. 동작들이 있는데 네. 그 동작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음.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 곡선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음.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이 오늘 좋으세요. 한복이잖아요. 예. 한국의 의상인데 음. 한복을 봤을 때 이런 곡선미라든지 음. 이렇게 이런 미적인 측면이 음. 무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 이런 게 한국을 아마 영국 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산이 많고 산이 이렇게 험준한 산보다는 되게 완만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꼭 그 몸동작의 곡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산의 능선을 또 연상시키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BTS 좋아하시죠? 네, 네. BTS 좋아하죠. 저희 기관이 네. 얼마 전에 네. 조금 지났지만 홈페이지가 네.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요? 무슨 일로? BTS가 네. 대치타라는 우리 대치타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렇게 대치타라는 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네. 행진할 때 하는 어떤 나발과 또 태평소, 네. 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칭 밴드 같은 거예요. 네, 마치 네. 버킹엄 궁전 앞에서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전통 연주인 것 요소를 같아요. 네. 활용해서 네. 작품을 냈는데 그게 국악이 들어가서 국악원의 홈페이지가 세계 우리 아미들이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느라고 네. 그게 다 디지털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통 예술을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음원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영상, 이미지 또 3D로 네. 이런 공연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공간들 이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네. 지금 아카이브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던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저희가 아카무가 있고 그런데 요즘 우리의 MZ 세대들은 사실은 디지털 매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케이팝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국악하고 또 우리의 아카무의 미학하고 또 디지털이 어떻게 연결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디지털을 더 알려면 BTS가 한 걸 보려면 국립민속국악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 것 같아요. 5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요. 네. 그 데이터 속에는 다양하게 우리 대중예술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국에 있는 다양한 우리 한류 팬들이 네. 손쉽게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제가 대치타는 한국화를 이용한 되게 젊은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되게 인상적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즘에 영국에서 런던에서는 한복을 활용한 패션을 하는 또 팀들이 새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패션쇼 할 때 걸을 때 그 국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네. 이제 다녔는데 그때쯤에는 그 미디가 이제 네. 막 우리 한국에서 유럽에서는 미디 음악들이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미디 음악 속에서 일본에서 미디 건반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 음원들이 대부분이 일본의 음악이라든지 또 동양적인 거는 중국의 음악들 그게 음원화돼 있는데 한국 음원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고 그 속에서 디지털에 대한 그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네. 그 아카무의 미학은 굉장히 전통적인 얘기를 할 법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디지털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BTS가 한 대취타 말고 또 다른 케이팝 그룹들이 활용한 아카무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대중예술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펼쳐보자면 네.
1990년대 초반이 그 우리 한국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예. 나왔어요. 그 그룹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음악을 조금 나누는. 나누는 네. 하나의 분기점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하여가라는 노래 곡 알죠. 속에 예. 태평소가 아, 들어갔습니다. 태평소가. 네, 그래서 아. 한국의 악기가 결합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대중예술에. 그러면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말 이 아티스트들 그리고 대중예술에서 전통예술과 결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부터 디지털의 음원을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그런 음원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다 찾아다니고 공연을 보고 관찰해야지만이 그게 결합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창작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한국적인 것과 어떤 현대적인 보편적 대중예술과 결합했는지의 노력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 보자면은 빅뱅이라는 또 빅뱅. 예, 예. 그룹이 있는데 빅뱅 그룹도 판타스틱 베이비라든지 판타스틱 예, 베이비. 뭐 이런 곡에 우리 연희, 탈춤, 네. 그리고 거기에 오고무, 무용 오고무. 있잖아요. 네. 무용의 움직임들이 같이 결합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작업들을 또 하려고 노력을 네. 했고 또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한복을 한복. 입고 네. 거기도 춤, 한국의 춤사위가 들어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한국 춤사위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현대춤과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의 네. 미도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선의 네. 모습이라든지 또 정중동 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임 그리고 속에서 느린 여러 가지의 각도가 있고 느림 속에서 또 빠름이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은 한국의 전통 예술과 지금의 예술이 이어진다라는 거를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이제 두 개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 사실 네. 연결되고 있었고 또 많은 케이팝 팬들이 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케이팝을 이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는 한국 전통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원료가 된 걸 알고 싶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곡에는 이게 있었고 이런 곡에는 이게 있었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BTS의 아이돌이라는 네. 곡에는 우리 사물놀이 사물놀이. 예, 사물놀이가 네. 나와요. 농악이 나오는데 네. 그 사물놀이의 신명이 그대로 들어가 아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라는 곡의 예를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신명을 전통 예술과 함께 같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명이라고 말 신명난다. 그다음에 또 신명난다. 이제 좀 더 신명이 너무 났을 때 신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신난다. 그렇죠. 신이 신나고 난다, 싶어서 신난다.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신이 난다는 게 사실 정말 좋은 우리말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모의 미학을 설명하는 네. 신난다. 그렇죠. 예. 신나면서 네. 우리는 난장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판. 네. 그 판에서 우리가 예. 뭔가 질서나 규칙을 좀 깨고 싶어 하는 네. 지금 어떤 저항 정신도 있고 네. 대중예술에 그거하고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간 그 민속 예술의 정신 자체가 네. 새로운 난장판을 통해서 네. 내가 갖고 있던 속에 어떤 그러한 질서나 갇혀 있는 거를 해방하는 풀어주는. 그러면서 신나게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네.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판, 네. 난장판, 그래서 판을 벌린다. 예술이 갖는 그런 에너지는 네. 이러한 해방을 시켜주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정신과 네. 의사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우리는 마이너스 된 거를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게 역할인데 네. 원장님은 네. 제로 베이스에서 한 2나 3까지 만드는 역할을 하시니까 네. 훨씬 문화예술이 더 힐링과 정신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명상이나 또 요가, 다도 이런 것들과 결합해가지고 또 미술, 네. 또 어떤 감상. 그래서 음악 감상을 통해서 치유의 부분까지도 맞습니다. 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디지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만들어줄 때 훨씬 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록과 보존의 가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존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데 좀 급급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그렇습니다. 고민하면서 네. 훨씬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예술들이 만나고 네.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만나고 것 있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말씀하신 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사람이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네. 그러다 예술은 어떤 그 자기의 채널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통과를 시키면서 탁 풀어주면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2, 3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멋있게 말하면 승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플라톤은 예전에 벌써 뭐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뭐 훈민정음에는 제 뜻을 마음대로 펼친다 이런 이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술이 얼마큼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치로 우리 저 민간 예술의 가치로는 네. 자유가 있습니다. 네. 신명을 얘기했었죠. 이제 자유입니다. 네. 그 갇힌 틀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장단이라는 틀이 있어요. 장단. 예. 네. 장단이라는 틀은 하나의 규칙적인 정해진 겁니다. 네. 우리가 그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네. 축구 축구. 월드컵. 네. 월드컵이 있었는데 붉은 악마. 붉은 악마에 우리 응원 있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네, 이러한 장단 속에서 장단이 흐르면은 그 장단을 악기는 우리 이제 가야금 연주를 보면은 장단이 덩기덕 덩더러러 궁기덕 궁떡 이게 북고리 장단인데 북고리 장단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의 가야금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또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할 때는 즉흥적으로 장단만 정해놓고 길을 정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에서는 우리가 우쪽 그러면은 평온한 감정, 계면조 하면 슬픈 감정, 그리고 평조 평온한 감정, 우조는 또 우의 어떤 그런 질러대는 감정. 이거를 정해놓고 연주자들끼리 가야금 연주자고 제가 아쟁 대금 연주자다. 그럼 가야금이 어떤 슬픈 감정을 막 연주해요. 그리고 장단은 그대로 가고 있죠. 틀 속에. 자유롭게 연주하면 또 여기서 자유롭게 나는 안 슬퍼. 나는 기뻐. 기쁜 감정을 연주한다든지 해서 그런 서로의 자유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는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의 마치 특징. 오늘 우리의 대화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런 대화, 대담, 수다, 말로 하는 건 있지만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단을 즐기는 그런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한국적인 미학의 특징이 있네요. 어떤 자유라고 할 수 있게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많은 음악들이 기록하기에 좀 바빴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집적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악, 악, 가, 무로 다시 돌아가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MZ 세대들이 한국의 어떤 악화물을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즐길 수 있는지가 어떻게 원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어떤 우리 현재 세상을 실제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이나 어떤 가상현실 속에 메타버스 세계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그 세상을 디지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게 그 세상이 꼭 리얼 세상인 것처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형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악기 교육도 디지털화로 해서 이거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그 악기를 그대로 제가 느껴가지고 연주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환경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또 공연할 수 있는 환경.
또 그리고 장소를 다양하게 우리가 디지털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하면은 또 결합해서 세계가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디지털 속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음. 또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에 국악 전통 예술을 디지털화했을 때 그런 음원이나 콘텐츠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한국 음악이 사실은 이제 어떤 유비쿼터스적인 언제 어디서나 있는 어떤 가상현실 혹은 뭐 확장현실. 네. 저는 가끔 이제 환상현실이라는 또 용어를 사용해 보는데요. 네네.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나 공연이나 음악이나 예술적 체험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간 오랜 진짜 뭐 신라시대 이전서부터 모아온 국악 그리고 민속 국악 이 점이 데이터화되고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또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디지털 안에서 이제 기록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약간 전율을 느낄 만큼 예. 새로운 가능성 혹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순간인 것 어플리케이션이나 같습니다. 네. 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신명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 이게 이 MZ 세대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밌고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할 그래서 수 있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쉬운 플랫폼 가지고 본인이 작곡도 해볼 수 있고 네.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이나 다른 예술하고도 결합해서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이미 뭐 영상도 뭐 AI 또 챗GPT를 통해서 저희가 영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영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소스가 바로 우리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툴을 가지고 훨씬 다양한 예술 그리고 인간들이 재밌게 또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있었던 문화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문화를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또 어떤 감정의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들으면은 어떤 고대에 있었던 언어의 풍습을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디지털을 통해서 요즘 챗GPT라든지 영어로도 쉽게 번역이 된다든지 또 쉬운 언어, 가사로 번역되고 또 멜로디도 여러 지금 현재 그 전통에 있는 다양한 멜로디를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집약을 해서 그 빅데이터에 새로운 어떤 그런 멜로디를 뽑아낸다든지 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쉽게 재미있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기 전에는 사실 국악을 직접 보러 가는 것도 한계가 많았고 또 들어도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뭐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그 설명들을 사실 한국어를 또 영어로 쉽게 바꾸고 지금은 더 훨씬 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오류가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들을 보다 손쉽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인간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작업들,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새로운 미래가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는 현재 과거의 것을 현재로 그리고 현재를 또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MZ 세대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우리 문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네. 백인 백색 만인 만색 만색. 예. 백인 백색 만인 만색. 만색이라는 거는 100가지의 어떤 다양함이 있고 또 만 명의 사람이 만들면 또 만 가지의 만 가지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 판소리 미학, 그러니까 음. 노래죠. 음. 가, 가가 노래인데 노래 부분에 있어서 판소리 중에서 완창이 있습니다. 완창은 뭐냐면은 스토리를 혼자서 네. 4시간 혹은 7시간을 쭉 스토리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춘향가라는 스토리를 7시간을 부르는데 100명이 부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1인극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스토리인데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은 그렇게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바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 네. 이것이 바로 아까무의 네. 미학이었습니다. 예. 원장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많은 이제 영국 그리고 영국 외에도 유튜브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속국악원의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게 디지털나 볼 것 같은데 김준현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아카무 하나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무에 있어서 노래와 악기를 같이 하는 네. 연주가 있어요. 노래하고 악기. 예, 예. 그 가야금 병창인데 네. 서양으로 보면은 기타를 하면서 노래하는 네. 싱잉하면서 네. 연주를 하는 네. 그런 연주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판소리 중에서 어떤 그 아주 판소리의 감정을 진하게 나타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단가도 있고 민요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민간에서 불러지는 노래. 그래서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하면서 흥겹게 네. 하고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춤은 우리가 그 민속 춤을 통해서 부채춤을 통해서 부채춤. 예, 그 부채와 손의 움직임을 네. 또 발의 움직임, 네. 또 몸의 움직임, 여백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몸 동작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명 얘기했고 자유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하나는 가지로. 풀입니다. 살을 풀고 액을 풀고 고. 또 본인의 뭐 한을 풀고 하는 풀인데 이 춤 동작에 봤을 때 본인이 슬픔 그리고 액 이런 것들을 풀어서 현실에서 어떤 또 행운과 많은 사람들의 복을 네. 축복을 기원하는 예술이 또 민간 예술이라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맺힌 것도 풀어내고 예술로 네. 다른 사람이 어떤 맺힌 것도 함께 풀어주고 네. 이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네. 풀어낸다. 네. 자유롭고 즐겁고 이 맺힌 것들을 함께 감정을 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세상이 행복하고 또 서로가 복되고 즐겁게 살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예술이 우리 민간 민속 예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케이팝을 좋아하는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 케이팝을 관통하는 한국의 미학이 뭘까라고 늘 궁금해들 하셨는데 오늘 아카무 미학에서 아주 큰 힌트를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첫 번째가 신명,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가 풀이. 예.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직접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원장님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가야금 병창
그리고 진도아리랑을 불러줄 우리 양효숙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분의 공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용은 어떤? 우리 무용은 수석 무용수인데요. 김문영 무용수의 부채춤 그리고 여러 무용의 풀이 동작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영국에서 특히 런던에서 본다는 것이 아주 뜻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공간이 특수하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디지털 헤리티지 인공지능은 당신과 함께 AI with you 전시장에 우리나라의 국보인 방가사유상과 또 신승백 김용훈의 마인드가 있는 작품의 어떤 독특한 예술적 공간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의 악가무의 아름다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풍경세제는 웬 보겐가 구구야 구구가 눈물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여러분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미래 한국 MZ 코리안 컬처를 주제로 한국 미학 시리즈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님과 함께 아까모의 미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아까모의 미학이 신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프리라는 멋진 한국 미학의 개념이 있고 그것이 바로 K-팝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명나고 자유롭고 뭔가 풀어내는 그런 한국 문화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